난자가 필요해? 제3화. 존자갑이 나타났다. 귀엽네. 창의적이고. 창의적이고? 귀엽네는 모르겠고 내 귀에 창의적이란 말만 꽂혔다. 남자의 입꼬리에 걸린 미소는 분명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창의적이란 말이 묘하게 기분 나쁜 미소로 보이게 했다. 남자가 전단지에 관심을 보이자 그를 양옆에서 꿰차고 가던 여학생들이 전단지를 보며 쑥덕였다. 먹튀남?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래, 아직도 이러고 있다. 사흘 내내 이러고 있다. 그러니 제발 김재준 좀 나타나게 해주라. 저것들을 그냥. 여대생들의 조롱 섞인 말투는 지쳐있던 지수를 발끈하게 했다. 솔직히 첫날 김재준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들의 말대로 사흘 내내 이러고 있게 될 줄은 몰랐다. 흥분한 지수를 진정시키려는데 남자의 행동이 시선을 잡았다. 반으로 접은 전단지를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꽂았다. 그의 행동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함께 가는 여학생들도 알아채지 못했다. 지수가 봤다면 나만큼이나 놀랐을 거다. 왁시 존자갑이다. 드디어 복학했네. 휴. 존자갑이 누군데? 남학생 2명이 전단지를 책갈피 삼은 남자를 보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씩씩대던 지수가 어느새 전단지를 내밀며 다가갔지만 학생들은 존자갑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수는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필살기를 시도했다. 전단지를 입에 물고 긴 생머리를 두 손으로 쓸어 올리며 남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까무잡잡하고 긴 목선이 드러나며 섹시한 페이스가 한층 돋보였다. 그러나 어라? 지수의 필살기가 안 먹힌다. 학생들은 오로지 존자갑에게만 꽂혀서 한숨까지 뱉으며 지나갔다. 이런 쌍. 전단지를 챙겨간 남자의 감상평은 나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다. 귀엽네. 창의적이고. 어린 시절 한마음 병원을 다녀온 후부터 엄마의 열성적인 뒷바라지가 시작됐었다. 학습지를 모두 끊고 초등학교 3학년인 나에게 명문대생을 붙이고 전 과목을 과외로 돌렸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고 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나의 뇌는 대한민국 입시 정책에 맞지 않았다. 지나치게 창의적이었다. 창의적이란 말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좋게 말해 창이고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란 뜻도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지만 월급 누팡이 인생 최대 목표인 스승을 만나면 꼴통, 문제아가 된다.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인간형이 창의적인 인간형이다. 어머니. 네, 선생님. 선생님의 부름에 달려온 엄마는 날 품에 안고 전전긍긍했다. 난 수업을 버티다 쓰러지는 일이 빈번했고 처음 내 수업을 맡은 선생님은 나에게 손써볼 엄두도 못 내고 소리만 질렀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엄마들의 전전긍긍은 어떻게 해야 내 새끼를 살릴까 였을 거다. 선생님, 119 불러주세요. 외치며 반쯤 이성을 상실하고 한비야 정신 차려봐. 눈물 콧물 쏟는 게 일반적인 풍경일 거다. 그러나 나의 엄마 명도이 여사의 전전긍긍은 남달랐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어머, 한비야, 정신 차려봐. 한비야? 얘가 또 이러네. 네? 또요? 괜찮아요, 선생님. 좀 있으면 깨요. 얘가 창의력 수업은 안 이러는데 연산만 들어가면 꼭 이러네. 그랬다. 학교 수학은 곧 연산이었고 내 천재성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연산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난 대한민국 입시에 스며들지 못하는 천재였다. 엄마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았던 선생님은 없었다. 명도이 여사의 전전긍긍은 과외 선생님이 또 그만둘까봐 눈치 보기 바쁜 전전긍긍이었다. 그렇게 난 인생을 통째로 수학에 바치고 전교 1등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비정상인 천재, 반쪽짜리 천재가 됐다. 전단지 뿌리기를 접고 쉐어하우스로 돌아와 옥상 테라스에서 치맥을 펼쳤다. 간이 카페로 꾸며진 옥상 테라스는 이곳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름인지 별명인지
정체성도 감잡히지 않는 존자갑한테 밀린 지수는 남학생들한테 외면당한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아까 그 시키들 날 하이패스 취급했지? 성화여대 제시카 알바를? 언제적 제시카야, 이젠 모르는 애들이 더 많지. 니까지 날 은퇴시키나? 제시카 알바 됐다고? 아니야, 넌 내 유일한 찐친인데 은퇴시키겠어? 긴 생머리, 운동으로 다져진 까무잡잡하고 탄력 있는 몸매의 지수는 이국적인 페이스로 입학과 동시에 인근 대학 복학생들 사이에 성화여대 제시카 알바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박에 인스타 여신으로 등극했다. 우리가 3학년이 되고 카야 스코델라리오가 입학하면서 지수는 제시카 알바가 됐다. 새로운 스타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옛 스타처럼. 3일 내내 전단지 뿌리는데 톡방이 너무 조용하다. 재준 오빠, 무슨 사고라도 나서 학교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저 봐라 저. 죽이네 살리네 할 땐 언제고. 고세에 맘 약해지가. 걱정되나? 그래도 3년을 사귄 사이인데 솔직히 걱정이 안 된다고는 못하겠다. 사례가 넘짜서 그럴 끼다. 길 가다 설문지 하나만 써도 이 정도는 준다 아이가. 커피 기프티콘은 좀 그런가? 그래 그거 하나 받자고 남의 애인 찾는데 신경 쓸 인간이 어딨노? 네 분노가 팍팍 느끼질 걸 준다 캐라. 내 분노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그럼 꾸찌백. 괄호 열고 200만 원 상당 괄호 닫고. 사례합니다. 10,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이 200만 원으로 바뀌는 순간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헉. 도서관에 있는 김재준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난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마침내 찾았다는 서름 때문이 아니었다. 지수야, 꾸찌 200만 원 어떡해? 미친다 빨랑 지어라. 단 1초였다. 1초만 기다릴걸. 그럼 10,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끝낼 수 있었다.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걸지 않아도 됐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순간이었다. 못 봤겠지? 거의 동시에 올라갔으니까 못 봤을 거야. 그치? 못 봤다. 절대 못 봤다. 김재준이 맞다. 제보 사진을 받은 즉시 그가 있다는 도서관으로 달려왔다. 여학생이 많은 틈에서 그를 발견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공부에 매진하는 그를 보니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사고가 났던 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먼 발치에서 보는 그가 반갑기까지 했다. 미친년. 책장 틈에 몸을 숨기고 서서 주먹으로 내 머리를 한 차례 쥐어박았다. 책이 눈에 들어와? 공부가 그렇게 잘 돼? 이 나쁜 자식아. 그에게 따질 게 많았지만 정작 찾고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발바닥에 자석이라도 붙었는지 발을 떼면 책장 틈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심호흡을 몇 차례 하고 다시 용기 내려는데 그와 나란히 앉은 여학생이 책을 밀어보이며 말을 걸었다. 순간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숨어있던 용기가 불타올랐다. 그렇게 김재준에게 가던 나는 그의 손짓 한 번에 다시 책장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가 여학생이 준 책을 중앙에 놓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에게 모이라는 손짓을 보였다. 그 테이블에 있는 모두가 일행이었던 거다. 너무도 태연히 잘 지내고 있는, 심지어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잘 지내는 모습만 확인한 꼴이 됐다. 꽃밭에서 화기애애 공부가 잘도 되겠습니다. 미치도록 약 올랐지만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정말 끝낼 생각인지, 전단지 돌리는 걸 몰랐는지, 알았다면 왜 모른 척했는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머릿속으로 따질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오빠야는 맞나? 맞아. 근데 그냥 오나? 5만 쪽 다 팔아가면서 전단지를 1,000장이나 뿌리가 찾았는데? 유통기한 3년 꽉 채웠으면 개같이 싸우고 쪽내는 건데 괜한 짓 했나 봐. 우리가 3일 동안 전단지를 뿌려대며 또라이 짓을 하는 걸 김재준은 정말 몰랐을까? 생각이 거기에 머물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웃잘래? 내일 훈련 째까? 눈치 빠른 지수가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다. SNS 하나로 전 세계를 통일한 디지털 시대에 전단지를 뿌려대며 아날로그적인 또라이 짓을 해서 그런지 진이 다 빠져버렸다. 머릿속이 멍하다. 문자 왔다.
네 휴대폰 문자 왔다고. 아, 이게 뭐야? 생각 없이 문자를 확인하고 내 눈이 의심스러워 지수에게 보였다. 뭔데 그라노? 중1 이름은 진호영. 남학생이고 주 2회 2시간씩 수학 과외 받겠대. 태훈이 빠진 타임에 맞춰놨으니까 내일 가봐. 연락처랑 주소 남길게. 한비야.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